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교대 문화예술 온택트 페스티벌 이번 강의는 왜 학교가 예술이 필요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저는 미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박지숙이라고 합니다. 미술 창작과 미술 교육 또 예술 치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순서는 왜 학교가 예술이 필요한지 3부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부에서는 과연 예술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2부에서는 예술교육의 힘은 무엇일까?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끝에 제가 4부라고 했는데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듣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요. 주제는 나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강의 끝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예술은 쓸모가 있을까? 예술가들은 시대를 읽고 또 기회를 창조해내는 그런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1부에서는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 예술이 우리에게 또 주는 것,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위험 속에서 그 예술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교감을 돕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유네스코 국제예술교육 주간이 있었죠. 그 아르떼 365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술 교육이 얼마만큼 우리 문화유산을 또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지,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네, 그 안에서의 그 재미있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그래서 배우면서 또 활동하는 러닝 바이 듀잉이 바로 이 예술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평적인 사고를 기를 수도 있고요. 또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도 바로 예술 교육이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생 교육,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술은 여유일 때 즐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또 본다는 것,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술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이나 글, 그림, 소리나 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 저런 느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술 감상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상의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 예술이 삶 속에서 갖는 진짜 의미와 가치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라는 단어부터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그런 인간의 창조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기술과 같은 의미로 지닌 어휘였었는데요.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능력을 가리켰죠. 그래서 바로 예라는 것은 본디 심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능이나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대 동양에서는 사대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6예 중에 바로 이 예는 어떤 인간적인 결실을 얻기 위한 필요한 기초 교양의 씨를 뿌리고 인격의 꽃을 피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만큼 거기에는 인격 도야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술의 술, 본래 어떤 나라 안의 길을 의미했다고 하고요. 이 길은 어떤 그 어려운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실행 방도로서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예술이라는 말은 고대부터 동양에 존재를 해왔었고요. 특히 후한서, 어떤 백가 예술을 그 기록에서 보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는 테크네, 라틴어에서는 아르스, 영어에서는 아트, 독일에서는 쿤스트, 프랑스어로는 아흐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그 활동으로서의 어떤 기술을 의미했던 말이긴 하는데요. 미적인 의미에서 예술이라는 뜻과 수공이나 어떤 효용적인 기술,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예술은 삶을 깨우는 자극제라고 합니다. 그 안에 미적 사고의 힘이라든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도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그 길을 만드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예술이 그 삶 속에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술 교육은 단순한 기의 연습이나 그 암기식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예술 그 자체에 내재된 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술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학교가 예술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려면 과연 예술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주제를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양인숙 선생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내주셨던 문자를 소개합니다. 샤르댕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미술사학자 주피의 이야기인데요. 예술이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표현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이분의 자필로 써주셨던 메모인데요. 문강훈 선생님의 예술과 나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과연 무엇이 예술이고 또 철학과도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준 메시지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네, 세 번째 메시지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실러의 인간의 심리적 교육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예술의 마음밭을 가는 일, 또 기품 있는 자유의 즐거운 길, 또 미에 대한 탐구, 결국은 이런 것이 자기를 만드는데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자, 예술하면 문학, 음악, 또 미술, 체육, 무용, 연극, 다양한 그 범위에 있는데요. 또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또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짧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모나리자의 저 미소는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애매모호한 신비스러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샤갈의 그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굉장히 넓은 세계로 또 꿈을 꾸게 해줍니다. 네, 두 번째, 미술은 신화와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작품 보시면 그 보티첼리의 작품인데요. 그 비너스의 탄생의 부분에 나오는 그 작품이죠. 두 번째, 이 손의 이미지는 사람과 동물 형상을 한 이슬람의 어떤 글씨와 문양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 이 물고기 문양은 예수상을 대신하기로 했던 초기 기독교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는 본인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신앙심, 어떤 그 소원 같은 것들을 작품에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미술은 또 인간을 말하고 환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의 형상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미술의 모티브가 되어 왔어요. 그 전통적인 인물화에서부터 몸 자체를 표현의 도구로 삼거나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인체라고 하는 것은 미술가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네, 미술은 또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정치나 사회, 인종이나 성 등에 대한 어떤 차별과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사회의 모순이나 현실을 발언하기도 합니다. 그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 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들이 또 미술가의 역할이기도 하는데요. 사진이 없었던 시절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고야의 전쟁과 폭력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도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뒷골목의 미술, 여성은 영웅이라는 시리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그 공공미술의 그 또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술은 일상의 의미를 고양시키기도 합니다.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옛날 풍경 표현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다양한 시각을 말하기도 했고요. 또 자연은 영감의 원천이었었죠. 그러면서 동경의 대상인 어떤 동시에 어떤 문화에 대비하는 원천성을 띠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스토의 설치 작품인데요. 대지, 자연 자체가 미술이 재료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인 우리가 패치워크라고 하죠. 그 샤피로의 이 작품은 한 땀 한 땀 그 천 조각을 연결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미술은 일상의 미를, 의미를 또 이렇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은 지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술가들은 이성적인 질서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또는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세계,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 공상 속에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히 20세기 초의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그 탐구를 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보여줬었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미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미술은 또 경험을 기록하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그 루이자 체이스의 작품인데요. 원래는 그 미국의 신표현주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인쇄를 제작했던 사람인데요. 폭풍을 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날 특히 그 짙은 먹구름의 분홍색과 보라색이 보이면서 하늘색의 폭우가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를 잊기도 하고 여전히 의식은 또렷한 또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근대 사진의 개척자 그 슈티클리츠의 작품입니다. 특히 슈티클리츠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진이 어떤 회화적인 표현에 반대하고 실제적인 묘사를 중요시하면서 그때마다의 어떤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슈티클리츠의 작품을 보면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술의 쓸모라고 하는 강은진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신미안입니다. 바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술은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감정을 위로하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어떤 감정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림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일상의 스트레스나 어떤 지루함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예술입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것을 보게 도와주는 감각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도 예쁘다. 또 오래 볼 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행복이나 성공도 바로 이 감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예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법을 담아내는 욕망의 이해입니다. 예술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예술의 역사, 곧 욕망의 역사와도 같을 텐데요. 사람이 어디까지 욕망이 있을까?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혁명이기도 하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여러 가지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바로 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이고요. 또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술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피카소의 이 황소 작품 많이 보셨죠? 저는 여기에서 통찰력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이렇게 흡수하고 하는데요. 이런 날카로운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 이런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카소의 이 황소 작품을 보면 특히 오른쪽에 디테일한 선을 보면 뭐 직선과 곡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핵심만 파악하는 아주 단순한 그림이 나오죠. 바로 이래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소 이 머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 안장과 그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황소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이 또 이렇게 당대에 또 지금까지도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이것을 즐기는 데에는 바로 피카소의 그 통찰력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보듯이 예술가야말로 통찰력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에서 새로운 예술로 봤을 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어떤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봤다면 새로운 예술은 복수적인 존재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고요.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어떤 예술의 절대적인 가치를 신뢰하면서 숭배적인 그런 태도였다고 보면 순수의 예술에 대한 신화가 붕괴되고 또 관람자의 상호작용을 중요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자율성이 강조됐던 반면 또 사회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또 사회적인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예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술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술이란 이렇게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치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예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제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예술인들 또 아니면 비예술인들한테 예술이란 당신한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네, 시인 신달자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영상에서 봤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예술은 비약이다. 우리 사람들은 예술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전 문화체육부 최강식 장관님은 본인은 예술이란 즐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피아니스트 문지영 양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네, 배우 김시은 씨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밴드 신나는 섬의 그 연주자들은요, 예술이란 언어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소설가 이해수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예술은 밥이다. 밥은 육신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고, 바로 예술은 정신을 살찌우기 위한 밥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한국매세나협회 윤영달 부회장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공기와 같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바로 예술을 공기와 비유하셨습니다. 네, 국립국악관현악단 원일예술감독님은요, 본인에게 예술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는 것이라고 합니다. 놀면서 싹텄던 것이 지금의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시인 김용택 선생님의 그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김용택 선생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 이런 눈을 뜨게 하는 것, 또 갖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EBS에서 예술교육으로 생활문화 시대를 열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바로 창의성과 공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흐의 작품과 음악을 들으면서 일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환상을 표현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튜브에 있는 물감이 나오면서 화가들이 태양빛 가득한 야외로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고흐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작업을 했는데 아래 보면 그 화구에 촛불을 켜놓고 그 별이 빛나는 그 롱강을 그린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죠. 다음에 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일대기를 돈 맥클린이 그 발표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생전 당시에는 고흐가 그 아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다가 자신이 뛰어난 어떤 예술 정신을 이해받지 못해갖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계몽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맥클린이 만든 곡인데요. 이걸 감상하시면서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과연 예술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강의를 연속해서 보내겠습니다.